미국이나 독일이나 예외 없이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건 다 위헌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두 나라가 다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하는 쪽에서 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입증 책임이 교회한테 있는 거 아니다. 제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로 종교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가.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하급 법원들이 여러 가지 판례를 남았는데 이제 최고법원의 판례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급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례를 냈지 않습니까? 그 판례들 중에 특별히 이것은 좀 문제다 싶은 부분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 세 가지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미국하고 역시 독일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미국의 경우에 세 개 판례를 제가 이 판례 원문을 찾아보면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 아주 축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 판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들의 소송을 다 기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유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확인되지 않은 공포니까 법원에서도 야, 그러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확인되지 않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니까 판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가 소개드린 것은 초기에 이 종교의 자유를 억제적인 그런 판례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바뀐 판례들을 지금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로만 캐톨릭 다이오시스 오브 브루클린 vs 코오모 사건인데요. 이 코오모라는 사람은 이제 뉴욕 주지사였죠. 이 뉴욕 주하고 그러니까 뉴욕 주의 규제에 대해서 가톨릭 보구가 반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톨릭 교회는 레드존에 해당되는데 이 레드존에 해당되면은 참석자를 10인 이하로 하거나 아니면 최대 수용 인원의 25% 중에 더 적은 수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반들이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도 이제 뭐 가처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이 가톨릭 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비종교적 활동에 비해서 더 심각한 보건 위험을 야기하지 않은데도 교회에 대해서 더 가중된 규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뉴욕주가 이런 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입증 못했다. 그런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평등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것. 비종교적 활동하고 똑같이 더 심하게 종교기관을 규제는 못한다는 것. 또 하나는 입증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규제하는 기관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판례의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사우스페이 유나이티드 펜티코스털 처치 vs 뉴섬 사건인데 이 뉴섬이라는 사람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이 결정이 나온 것이 뭐냐면 전면적 실내 대면 예배는 금지는 위헌이다. 완전히 대면 예배를 하나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상당히 이제 그 후속 판례에 영향을 줬는데 여기에서 미국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당 중에는 텅텅 비어 있는 성당이 많은데 얼마나 성당 큽니까? 큰 성당들은 그 큰 성당에서 한 명도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은 전문 지식이나 재량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 위반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비례 원칙 위반이고 형량을 이익 균형을 맞추지 못한 판례다. 맞추지 못한 그런 조치다라고 한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텐던 vs 뉴섬 사건. 뉴섬 역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이것은 이 종교 모임을 할 때 세 가구까지만 대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비종교적 활동은 세 가구 이상 모이게 하면서 왜 종교 활동만 세 가구 이상 못 모이게 하느냐? 이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미국은 대체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독일에서는 이제 흔히 독일은 실내 예배를 금지했다는 나라로
꼽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독일이 실내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헤센주 사건이나 니데작선주 사건, 제가 이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공동체의 집회를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취했는데 이 잠정 조치는 한 달간이었어요. 우선 한 달이라는 시한부 조치였다는 것이고, 또 니데작센주 사건에서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판시했느냐 하면은 한 달이라는 시한부로만 정당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외를 허용해야 된다. 예외가 전혀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이제 이 예외를 누가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모스크에서 라마단 금식월이지 않습니까? 금식월 동안에 우리는 안전거리도 유지하고 목욕도 하고 환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못 모이게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가 야, 그런 경우에는 그 포괄적인 평가를 해서 감염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데 왜 못 모이게 하느냐? 그거는 안 된다. 모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니더작센주의 법규 명령의 집행을 잠정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라고 잘못 알려진 거,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미국이나 독일이나 예외 없이 무조건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 그건 다 위헌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두 나라가 다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뭐 우리 지금 나중에 우리 보면은 우리 서울고등법원에서 입증 책임이 마치 교회한테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유죄하는 쪽에서 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입증 책임이 교회한테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외국의 결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 이론을 잠깐 검토해 보면요.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우선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고도의 보장을 해야 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보통의 언론 출판, 보통의 집회 결사와 달리 종교 활동에 있어서의 집회 결사와 종교 활동의 언론 출판은 더 고도로, 더 광범위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코로나 위협 앞에서 그 대법원 판례를 다 망각하고 재판을 한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법원은 조직과 운영, 내부 관계에 대해서 종교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우리 종교의,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이 모이는 거다라고 하면 그걸 본질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본질이 모이는 거다라고 하는데 국가가 너희들은 본질이 모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본질은 이거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판례와 어긋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판례는 내부 관계는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왔단 말씀입니다.